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 방문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열린 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조연설을 마친 후에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국가 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조연설을 마친 후 박 대통령은 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창조 기조로서 한국문화원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979년 재외 한국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현직 대통령이 문화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에서 3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어제 저녁 뉴욕을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다녀가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죠.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한류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국가 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곳은 뉴욕 한국문화원. 현직 대통령의 첫 재외 한국문화원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문화원을 방문해 전 세계 한국문화원이 5천년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국가 브랜드를 소개하는 문화 외교를 잘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류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국가 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전통 기법과 현대의 기술이 결합된 작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식 전통 대문을 열자 한복을 입은 여성이 환영 인사를 건네고 도자기로 만들어진 스피커, 한국식 밥상 위에서는 미디어 아트로 한국 음식이 소개됩니다. 뉴욕에서 처음 시도된 이번 전시는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문화원으로 전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국가의 큰 대계를 저희 뉴욕 문화원에 와서 처음 발표해 주셔서 뉴욕 문화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교도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장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류 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원은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테마를 정해 전시회와 음악회 등을 열고 한류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한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CS는 29일 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모금 만찬을 열고 한인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지난 1973년에 설립된 이후 정부의 지원과 독지가 등의 후원으로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현재 퀸즈 플러싱과 코로나, 브루클린 등 5곳으로 나눠 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일 1,2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CS는 장소가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회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0만 규모의 새 회관 매입을 추진 중인 KCS는
현재 67만 달러의 기금이 마련된 상태이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러싱 159가 건물을 매각해 51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한인사회 모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KCS는 어제 프러싱에서 경로회관 창립 13주년 기념식과 함께 새 회관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만찬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159가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그게 바로 적더라고요. 계속 모금을 했습니다. 모기지도 페이아웃 해야 되고 또 계속적인 모금을 해서 그거는 큰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KCS의 새 건물 매입이 성사될 경우 이민과 아동, 청소년,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며 한인사회 행사를 위해서도 쓰여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 일자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수정됐습니다. 특히 일부는 최대 5년이나 대폭 후퇴하면서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우선 수속 일자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이민자 15명은 28일 연방법무부와 연방국토안보부, 연방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런 영주권 문호 수속 일자 변경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난 9일 처음 발표된 10월 영주권 문호 일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은 인도나 중국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25일 공고한 10월 영주권 문호의 수정안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가족 이민과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 이민 수속자들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지난 9일 발표된 영주권 문호보다 최대 5년이나 대거 후퇴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 출신은 당초 발표됐던 문호 그대로 빠른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취업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하자마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빙자한 의료보험의 부정 수급 사례가 늘면서 취업은 예외 조건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고시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재외국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야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매달 25일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예외 요건 중에서 취업을 제외했습니다. 그동안 취업을 빙자하고 입국한 후 병원 진료 후 그대로 출국해버리는 일이 잇따르면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최초 입국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 임금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사회보장국이 2016년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 인상을 위한 생계비 조정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1975년 이후 매년 생계비 조정을 반영해 사회보장연금을 인상해왔습니다. 만약 2016년에 연금을 동결하게 되면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연금을 인상하지 않는 세 번째 해가 됩니다. 사회보장국의 생계비 조정은 법에 따라 모든 도시 임금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W에 연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3분기 CPIW를 전년 3분기 CPIW와 비교해 결정되는 생계비 조정은 노동통계국의 9월 물가 인상률이 발표된 후인 10월 하순에 사회보장국이 공식 발표합니다. 따라서 아직 내년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 달을 남겨둔 지난 8월까지 12개월 동안 CPIW는 전년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연금이 동결되거나 인상되더라도 아주 미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의 가입과 변경 신청이 오늘 10월 15일부터 실시됩니다. 가입 기간을 놓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가입과 변경 신청이 오늘 10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파트 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 기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 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에는 늦은 기간만큼 다음 등록 기간까지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연중 플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처리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가입이나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복용 중인 약병과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카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로부터 수신한 편지, 개인 정보 등을 지참하고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국이나 KCS 플러싱 경로회관, 코로나 경로회관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메디케어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도 있고 올해 가입 접수는 12월 7일까지 실시됩니다. 대선을 14개월 앞둔 요즘 각종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 당선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참 밀렸습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지율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산하 프리딕트와이즈는 최근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리딕트와이즈는 질문을 바꾸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는 현재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질문으로 하고 있지만 프리딕트와이즈는 결국 누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가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공화당에서는 제 부시가 37%로 1위에 올랐고 마르코 루비오 23%와 도널드 트럼프 11%, 칼리 피오리나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버니 샌더스를 앞섰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데이비드 로스차일드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길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이 더욱 정확한 여론을 판단하는 잣대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초 뉴욕 일원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상륙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샌디급의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뉴욕과 뉴저지주는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은 빠르면 월요일쯤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 대기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3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도 미리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